여러분, 마케팅 세계에는 소비자의 뇌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위 마법의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39, 800원 같은 숫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홀려버린 새로운 마법의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조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거액의 계약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를 넘어 이제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까지 접수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K, 방산의 전설, K9 자주포의 화려한 성적표죠. 하지만 단순히 돈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괴물 같은 K9이 어떻게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할리우드 액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특히 이번 이집트 수출건은 우리 K9이 단순한 육군 무기를 넘어 해군의 영역까지 넘보는 부업을 시작하게 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쓰고 있는 K9 자주포의 그 짜릿한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집트군의 수뇌부라고 칩시다. 이집트라는 나라 정말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세계 문명의 보물인 피라미드가 있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국방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가시방석 그 자체거든요. 동쪽에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서쪽에는 리비아, 남쪽에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수단까지. 말 그대로 사방이 적과 위험으로 둘러싸인 불안의 끝판왕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기나긴 해안선입니다. 이집트의 밥줄이자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인 수에즈 운하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안선 길이가 무려 이 500km에 달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몇 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이 엄청난 길이를 지키기 위해 해안포를 하나하나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노르망디에 성벽 쌓던 것보다 돈이 더 깨질 판이죠. 바로 이때 이집트군에서 마치 스티브 잡스 뺨치는 창의적인 발상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국의 한화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황당하고도 짜릿한 제안을 던집니다. 저기요, 한국분들. 당신네 그 K9 자주포 말입니다. 그거 꼭 땅에서만 써야 합니까? 그걸로 바다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적 군함이나 구축함도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산에서 구르던 자주포 보고 갑자기 해군 일을 하라니요. 일반적인 국가 같았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손사래를 쳤겠지만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인들 아닙니까? 한화 관계자들은 일단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부터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무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육군 자주포의 해군 데뷔전이라는 무모하고도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2017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홍해 해안가, 우리 K9 자주포 수십 대가 바다를 향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집트 측이 갑자기 난이도를 헬 모드로 올려버립니다. 그냥 바다에 떠있는 배를 맞히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이동 중인 소형 표적함을 맞춰라 라는 특명을 내린 거죠. 당시 현장에 있던 우리 기술진들은 속으로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건가 놀리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억지였으니까요.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자주포탄으로 파도에 출렁이며 움직이는 작은 배를 맞힌다? 이건 마치 달리는 차 위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시시해서 안 한다는 건 해도 못한다고 도발하면 자존심 하나로 끝내 성공시키는 민족 아닙니까? 한화팀은 묵묵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포신을 조절했습니다. 과광, 드디어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모두가 설마하며 숨을 죽이고 수평선을 바라보던 그 짧은 정적의 시간. 그리고 잠시 후 멀리 바다 위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초탄, 즉 처음 쏜 세 발이 이동 중인 표적에 정확히 명중 다이렉트 해버린 겁니다.
이건 세계 무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억지스러운 요구를 했던 이집트군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본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속으로 아니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며 뒤통수를 세게 엇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K9의 세계 최고 수준 사격 통제 장치와 정밀 기계공학의 정수가 만난 결과였죠. 그 자리에서 이집트 형님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신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육군이 아닌 해군에서 자주포를 운용하는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본 이집트 형님들이 이거 당장 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우리 하나는 그냥 기존 모델을 툭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고객 감동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답게 이집트만을 위한 맞춤형 괴물 K9A1 EGY를 탄생시켰죠. 이집트형 K9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지옥불 같은 아프리카의 폭염 속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냉각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에어컨 성능요? 말해 뭐합니까? 승무원들이 전투 중에 아, 춥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빵빵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바닷바람과 염분에 기계가 썩지 않도록 특수부식 방지 처리를 온몸에 휘감았습니다. 특히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적 함정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스나이퍼처럼 저격할 수 있도록 기존 사격 통제 시스템에 해상 타격 전용 AI 알고리즘을 심어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영화 자칼의 날에 나오는 암살자의 정밀 사격 시스템을 거대한 자주포에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기다리는 주인공, 바로 K9AE가 옵니다. K9AE는 그야말로 치트키를 쓴 모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완전 자동화 포탑이죠. 이제 사람이 직접 포탄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 하나면 로봇이 알아서 탄을 장전합니다. 덕분에 승무원은 줄어들고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 이상으로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한 대의 K9AE가 과거 한개 포병 중대급의 화력을 쏟아붓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기에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무려 60km밖에 적을 타격할 수 있으니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강철의 비를 맞게 되는 셈입니다. 이집트가 K9A1 EGY로 시작했다면 다음은 이 K9AE가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국방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가장 초조해진 건 누굴까요? 바로 이집트와 아프리카의 주도권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이웃나라 모로코입니다. 이집트가 한국의 K9로 해안 방어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모로코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이집트가 K9를 샀어? 그럼 우리는 더 센 걸로 간다. 라며 모로코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의 지상전 끝판왕 K2 흑표 전차 400대를 사고 싶다며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산 K9 수량의 무려 2배에 달하는 규모죠. 이쯤 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들로 착착 접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의 폴란드, 중동의 UAE, 오세아니아의 호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모로코까지 대한민국 방사는 더 이상 가성비만 따지는 대안이 아닙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움직이는 배를 맞히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50도 폭염과 바닷바람도 이겨내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올해는 K9과 K2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지향하는 KF-21 전투기까지 전 세계의 주문 전화를 받느라 불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을 지키는 이 짜릿한 상황, 정말 가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